그리고 이 친구가 쌍수를 해서 인아웃 라인을 만들잖아요. 20년, 30년이 지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노화의 현상인 거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함몰눈, 피부의 처짐, 그리고 눈썹의 떨어짐, 그리고 안구를 어느 정도 잘 뜨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맛집 해소외과 서유선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화입니다. 오늘 50대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전의 내 눈모습이 아니고 자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눈이 처지고 주위에서 눈매가 너무 무서워지고 날카로워진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20, 30대예요. 그래서 20, 30대 이분이 나중에 50대가 되면은 이분처럼 눈이 변한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전형적인 함몰눈이죠. 그리고 안구가 들어가 있으시면서 요 사이 거리가 무지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만져보시면 이거 뼈거든요. 실제적인 내 눈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을 덮고 있는 피부는 엄청 짧으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처지기 전에, 불과 한 5, 6년 전에 그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쌍꺼풀 라인이 여기 살아있어요. 이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는 물론 이제 정면으로 뜬 거니까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확실히 적죠. 여기는 라인이 확실히 보이죠. 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요 피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피부가 늘어지니까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피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 눈썹을 치켜 뜨시는 경우도 있지만 눈썹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눈을 너무 잘 뜨시잖아요. 안검하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늘어지지, 눈썹 떨어지지, 그러니까 쌍꺼풀이 더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으신 이 라인 자체가 수술을 하셨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원래 있는 라인일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수술로 여기 쌍꺼풀을 이렇게 탁 고정을 해가지고 뭐 액자를 걸듯이 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꽝꽝꽝꽝 박아놔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주름이거든요. 이런 주름들은 나이가 들수록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힘에 의해 가지고 더 내려가게 돼요. 더 덮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술을 통해서 나이 이 5, 6년 전에 이 모습으로 어떻게 돌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분 어떠실 것 같아요? 수술하면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상안검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봐야 돼요. 감은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아까 그 5, 6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쌍꺼풀 라인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한 요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 요 생각이 들어요. 그 라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처져 내려오면서 그냥 여기 얇은 이런 속주름 형태로 생겨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라인으로 다시 잡아야 돼요. 요 라인으로. 그런데 이 라인보다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눈이라고, 우리가 눈을 덮고 있는 피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만져보면은요, 이거 다 뼈예요. 이마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눈을 덮고 있는 피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눈을 덮고 있는 안구의 피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잡은 라인이 요 라인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라인을 더 키운다고, 예전의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지금 내 눈을 덮고 있는 피부의 높이 한 50%를 벗어나거든요. 그럼 이건 무조건 소세지예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쌍꺼풀 라인은 크고 두껍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쌍꺼풀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안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요 밑에 있는 피부를 위로 밀어 올려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블라인드 걷듯이. 블라인드 걷으면 이게 블라인드가 다 위로 밀어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두껍게 잡으면 두껍게 잡을수록 위에가 더 불룩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잡을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인에서, 그리고 나서 이 피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안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은 상한검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개쌍수, 뭐 매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상한검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한검은 피부를 잘라내는, 절제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라인만 잡아도 요 위에서 늘어지거나 처진 피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라인만 잡아도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의 높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자르죠. 자르는데 요만큼 한 띠처럼 뭐 1mm, 뭐 2mm 뭐 이 정도 자르려나?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못 자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라인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덜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처진 거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라내는 양이 최소한 3m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쌍수 이렇게 안 하고 상한검 이러잖아요.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꼬매야 되잖아요.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져요. 그래서 바로 이 상한검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아지면 필연적으로 이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위에가 더 불룩해져. 여기 윗부분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눈이 더 싸나워졌다, 매서워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덮인 게 걷어진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시고 수술을 미루고, 원래 보통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수술 생각이 있으시면은 40대 후반, 중반 여기서부터 50대 요 사이에 수술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 막 60대, 뭐 55세, 막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계속 미루시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두꺼운 라인 만들자고 하면 좋아하실 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한검이라는 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라인을 어느 정도 높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피부를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를 좁게 만드니까 더 불룩해지고, 그래서 결국 약간 좀 매섭고 싸나운 그런 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느 정도 한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분이 상한검을 하면은 예전에 그 느낌이 될까요? 저는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사이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라인을 잡고 자른다고 해도 이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저의 예측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정도에서 요거 살짝 걷어지는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보이게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었던 높은 라인 잡으면은 이렇게 되면서 마치 서양인들처럼 이제 겉쌍꺼풀 되면서 두껍게 라인 만들 수가 있는데,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살짝 걷어지는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진짜로 상한검을 권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울리지도 않는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리프팅이거든요. 리프팅이 뭐 안면거상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눈에도 리프팅이 있어요. 그 가장 흔한 예가 눈썹 밑 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눈썹 밑 거상을 하면은 이거 좀 올라갈까요? 이 눈썹 밑 거상도 요 사이에서 잘라내는 건데 이거 해도 올라가긴 하지만 요 사이에서 자르고 나서 다시 꼬매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좁아져요. 그러면은 이 눈썹 밑 거상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마 거상 생각할 수 있죠. 이마 거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마를 당겨 올라가는 건데, 눈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마 주름 피거나 뭐 잔주름 피거나 뭐 여기에 있는 추미근, 이 주름을 좀 개선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이마 거상으로 눈썹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여기를 걷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상한검이 이분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상한검을 잡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내 눈을 크게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예전에 5, 6년 전에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어느 정도 걷어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서 오히려 더 불룩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마 거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에서 이거 한번 당겨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봐가지고 그럼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여기 올라가는 게 나한테 또 자연스럽다면은 이마 거상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마 거상 하면서 라인을 살짝 낮게 잡아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젊으신 분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젊으신 분은 라인을 잡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은, 아, 우리가 왜 눈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나이가 들을 때 수술했을 때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일단 고민이 뭐냐 하면은, 한평생 무쌍으로 살아오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 위에 주름 같은 게 잡힌대요. 그리고 지방이 처진 건지 아니면은 나이가 든 건지 계속 겹주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또 이제 이마로 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악화가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이제 가로로 긴 인상인데 이게 성형하면은 그런 게 확 사라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소세지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보여주신 사진도 있어요. 본인은 어떤 눈을 원하냐 하면은 부담스러운 눈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눈들 자연스러운 인아웃 그리고 이런 눈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진을 되게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이세요? 이분은 전형적인 화물눈이에요. 지금 안구 여기 있잖아요. 피부 이렇게 있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안으로. 또 이분은 여기가 지금 뼈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 거리가 되게 짧아요. 지금 여기 꺼진 거 봐서는 여기까지가 꺼져 있으니까 요거는 다 이마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기가 되게 짧고 피부도 보면은 속눈썹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아 지금 속눈썹이 위에서 쳐져 내려오는 이 피부를 버텨주고 있구나. 또 속눈썹이 딱 이렇게 이쁘게 또 이렇게 딱 서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싹 막아줘가지고 약간 그 물바지 같은 느낌으로 이 역할을 딱 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밑에서 이렇게 눌러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피부가 또 처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방이 물론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지방도 또 빠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겹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내주신 사진들이 전부 다 이분도 한물눈이죠. 이분도 한물눈이에요. 이분도 한물눈이고 한물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쁜 라인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많이 빠져 계시고 그러니까 이 한물눈이신 분들한테는 이 인아웃 라인이 제일 적당해요. 이런 거, 이 세미나 아웃 이런 거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이 되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라인들 이 정도의 라인을 택해야겠죠. 아니면 여기 살짝 삐쳐나간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도 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잡는 거를 추천하죠. 이런 거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눈이라고 그랬죠. 이거 소세지예요, 100%.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게 이분한테 그럼 어떤 수술법이 어울리느냐? 당연히 절개법이죠. 피부가 처져 내려오는 게 상당해요. 그러니까 절개법이 어울려요. 이분한테 제가 상한검이라고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여기에다가 라인을 잡는 것만으로도 아까 앞선 사람들,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라인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절개법이라 표현한 이유는 아까 제가 그 50대 어머니를 설명시켜 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피부를 많이 자르는 게 아니고 자른다고 하더라도 요만큼만 살짝 자르죠.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거 좀 뽑겠죠. 그리고 또 이분은 피부 처진 게 많기 때문에 풀릴 확률이 높으니까 절개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절개법이 맞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아웃 라인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인아웃 라인은 가로 길이가 이분이 충분히 기신데 여기를 막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땡룡하게 만드는 눈 있잖아요. 쌍꺼풀을 만드니까 가로 길이가 더 짧아 보이는 그런 눈이 되실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이 친구가 쌍수를 해서 인아웃 라인을 만들잖아요. 20년, 30년이 지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노화의 현상인 거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함몰눈, 피부의 처짐, 그리고 눈썹의 떨어짐, 그리고 안구를 어느 정도 잘 뜨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